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위해 자기 그릇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들 자기 그릇이라는 게 있죠. 강의 가서 하는 이제 얘기 중에 상대의 그릇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그릇인지 이해해 보는 게 이제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는 이제 간장종지예요. 그런데 너는 왜 밥도 못 담냐, 국도 못 담니? 그렇게 컴플레인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간장종지라고 하면 저 나름대로 쓰임새, 간장종지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간장을 담는 그 쓰임새에 맞춰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회사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인품이 간장종지만 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큰 회사 팀장 정도 되면 이 정도 인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거하고 그 사람 인품하고는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릇이 어떤지 내가 이해해 보는 게 그게 첫 스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 상대의 그릇 크기나 쓰임새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그 다음은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걸까요? 사람을 품으려면 그릇을 키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내 말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그런 말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뢰감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말그릇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내 이제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는 이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직원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비난, 그다음에 질책, 탓, 핀잔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물론 이제 단호하게 질책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럴 경우라도 어떤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핀잔, 이런 거는 사실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신뢰감을 주는 말로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랑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고를 쳤어요, 우리 직원이. 그럼 보통 리더들은 사고 친 직원을 일단 야단치고 실책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한 90% 되죠. 그런데 이걸 순서만 바꾼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이에요. 이제 사고 친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이 그렇게 됐군요. 일단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스텝이에요. 첫 스텝. 무조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부터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랑 얘기하는 거. 내가 이제 어떤 분통이 터지지만 그런 감정은 일단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떤 해결사라는 이미지가 그 리더한테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직원들한테 신뢰감,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솔루션을 막 찾았어요. 그럼 2단계. 어떤 거예요? 이제 솔루션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집행합시다. 협업부서. 그걸 도와줘야 될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업부서 도움 요청하고, 그 거래처랑, 나랑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된 그 거래처랑 다시 얘기하게끔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김대리는 계속 김대리가 사고 친 사람이에요. 그럼 김대리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연신, 죄송합니다.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스텝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솔루션 지금 생각해낸 거 이렇게 진행하면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같이 잘 마무리합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3단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잘했어요. 다 해결 났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데미지는 입었지만 어쨌든 잘 종료했어요. 상황을. 솔직하게 그때 이제 3단계에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터진 원인. 이유를 잘 아는지 김대리한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로 매뉴얼로 해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3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선배들 같은 경우에 후배들 일하면서 후배들에게 신뢰를 주는 말이죠. 뭐 꼭 이제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겸손의 말이에요. 후배들한테 항상 존경받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굉장히 30년 전문가니까 그쪽에 내가 나 빼놓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막 나열하면 존경할까요? 카리스마를 막 발휘하면 존경할까요? 그런 것보다 겸손의 말이 가장 존경받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수를 덜 하게 되는 말이고 호감을 얻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겸손의 말을 남발한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실력과 겸손이 세트가 돼야 돼요. 플러스. 실력 없이 겸손의 말을 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실력 없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별로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랑 이제 업체 그 공사를 따내려고 이제 경쟁 비딩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PT를 하고 이랬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후배들이 와, 너무 좋은 아주 큰 프로젝트 따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행했던 리더나 선배로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자, 봤지? PT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비딩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너희도 똑바로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대단히 잘 해놓고 자기의 이제 어떤 이미지를 깎아먹는 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결과가 좋습니다. 일단 공을 후배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운도 좋았어요. 예상했던 고객의 니즈가 아주 잘 맞아떨어졌고, 이번엔 잘 됐지만 사실 나는 아직도 실수도 많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나는 이제 좀 기성세대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장점을 위주로 나를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부탁해요. 이게 바로 겸손의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됐을 때도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후배들의 이제 어떤 존경을 받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긍정의 말이에요. 늘 긍정의 말. 뭔가 잘못되면 주변을 막 탓하고 자기 원망하고 아주 죽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제 비딩, 그런 데서 이제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PT를 열심히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 이거 꼭 잡아줬어야 하는데,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 이런 건 이렇게 할 걸. 만약에 이것만 방향을 바꿨더라도 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 과장이 근거로 찾아온 그 자료가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 또는 너무 올드했어. 왜 그런 걸 골라왔냐고. 이래가면서 김 과장 원망해.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말해서 계속 자기는 이제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긍정의 말. 후회나 원망의 말은 백해무익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생략.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실패한 거, 이걸 노하우로 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았잖아? 적어도 이런 실수를 앞으로 하지는 말자. 이렇게. 그래도 그거 하나 건졌네.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실수나 함정이 빠지지 않을 거야. 다음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노련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의 언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 희망의 말, 의욕을 어떤 상황에서도 불어넣는 말.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후배들에게는 의욕을 불어넣는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의 언어고요. 그런 어떤 긍정의 말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긍정의 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이제 말도 끊임없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